잠시 후 11시부터 청와대 참모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국정감사가 예정됐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겁니다. 네. 증인들, 그러니까 기관 증인들의 출석이 미비하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차례 연기를 했고 오늘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된 건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장을 했던 것이 그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출석이었는데 오늘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별 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더 연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번에 이제 미국을 방미를 했던 것 때문에 자가격리 때문에 네.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3실장이라고 하는 실장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야권이 조금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위원회는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평론가님께서 저는 어쨌든 지난번 한번 연기됐으니까 이번에 열리는 게 맞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증인 채택 때문에 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난번엔 7명이 못 나오거나 늦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명 더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는 좀 청와대가 좀 국회 존중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불출석이 관례다라고 얘기하는데 관례는 아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에 출석한 바 있고 전해철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도 다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나 이제 라임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무슨 국정 현안을 이유로 국정 현안 대응을 이유로 얘기하는데 뭐 청와대에 있다고 대응이 잘 되고 국회 나와 있다 대응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군색한 변명이고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물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청와대가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번에 서훈 실장이 출석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도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 현안에 대해서 아마 미국 대선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좀 충실하게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난 29일에 야당이 운영위가 파행되기 전에 민주당하고 물밑 협상을 할 때 사실 고리로 내세운 것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고 그렇죠. 네. 민정수석 얘기까지 했으면 뭔가 고려가 됐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정수석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있지만 지금 사실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지금 검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야당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안이 이렇게 됐을 때 국회가 요구했으면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걸 결단해도 되는데 너무 청와대가 관례만을 들어서 좀 고집하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통해서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저는 첫 출발점은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너무 관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가장 쟁점이 될 사안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또 진돗개가 발령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요. 귀순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한 야권의 집중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무원 피격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미진한 부분들 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야권의 질의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굉장히 좀 뜨거운 정치적인 쟁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우선순위를 저는 갑자기 어제 홍남기 부총리 사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시기 시점, 그다음에 반려를 발표하셨지만 국무회의 끝나고 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실장을 상대로 진실 공방이 약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셨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한 국정의 여당과 청와대의 여당 청와대 대 정부의 갈등 이런 점들도 아마 야당이 주요 질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어떤 답변을 할지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과 정부의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어제 국회에서도 기재위에서도 논란이 좀 됐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하는 좀 지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아무리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의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오전에 문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인편으로 하고, 그리고 또 국무위원회까지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다시 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는 것은 이건 좀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재신임을 하면 그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자신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이런 입장 표명, 그리고 피격 사건에 대해서의 초반에 청와대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공격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해경이 그 피격당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스로 기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인정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굉장히 도박을 통해 가지고 빚을 많이 졌고, 이런 부분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스스로 기순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하는 게 수사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지나치게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공격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피격 사건에 관해서 야권의 공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을 좀 이렇게 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정치적 의도로 공격할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실제로 야권의 공세나 이런 것들이 날카로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라임 옵티머스 사건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 국회에서 굉장히 이 논란이 됐을 때도 청와대 당시 행정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하는데 야당 꼭 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청와대의 수석을 상대로 이걸 물어야 되는데 좀 민정수석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좀 두루뭉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단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어떤 대답을 할지 좀 조금 귀추가 좀 주목되고요. 네. 그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그때 시간대별로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여당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일어나셨다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히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거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보호에 대한 대단한 어떤 의무감을 지니고 일을 처리했었어야지. 그랬지만 뭐 별일 없어. 우리가 별게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 아마 이번 이 운영위 질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소상하게 좀 답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의 공이 넘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북한이 뭐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책임을 져야 하는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좀 소홀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좀 인식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다 얘기했잖아요, 할 얘기.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더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 제대로 했고, 그리고 청와대 지금 법무부하고 갈등할 때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들 많이 했고, 수사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외압을 마치 정치권에서 외압을 넣는 것, 그런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이미 다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가 거기다 뭐라고 덧붙이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제각각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돼 있어요. 한 행정관은 지금 법의 처분을 받고 구속되어서 지금 형을 살고 있고, 한 행정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주주에 대해 책임 있는 이사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어요.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거쳤는지, 또 그 사람의 주식 차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청와대가 확인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는
이 검찰의 수사는 별개로 청와대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고 또 검증 작업을 어떻게 했고 사후 관리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알려야죠. 예. 그런 인사에 관한 문제는 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어찌 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질의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한다거나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있어서 청와대 입장이 뭐냐고 묻는다던가 이렇게 할 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권이 이른바 세월호 트라우마를 자꾸 지금 여권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국가안보실에 가가지고 늘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보고받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시 내리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으로 볼 때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상황 그 청와대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피격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공무원이 실종됐다고 하는 사실이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북측으로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첩보 자산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됐던 내용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하고 난 다음에 시계열상으로 나열을 한 것인데 네. 마치 현장에서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서 상황을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공격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대통령의 모든 시간의 일정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공격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을 공개하라 그전 제가 얘기한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어쨌든 컨트롤 타워잖아요. 우리 청와대 컨트롤 타워 거기에 수장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초기에 해경의 발표와 국방부의 발표가 좀 달랐는지 그리고 혼선을 왜 빚었는지 정보 공유는 왜 안 됐는지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이라는 컨트롤 타워는 왜 존재하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그 조치를 할 수 있었든 없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그래도 보고가 올라갔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히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가 좀 유감도 표명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좀 분명하게 어떤 여기에 대한 태도 문제를 국민에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뭐 대통령의 시간을 공개하라. 야당의 공세에 동조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각각의 고유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추가적인 질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또 다르게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금 두 분께서 좀 언급을 했어요. 특히 김성환 평론가께서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엇박자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은 여권에서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하는 것, 또 야권에서 지나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려고 하는 모습도 양쪽 다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야권 후보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거나 대선에 출마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동안에 윤 총장이 재임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할 사람이고 특히 야권으로 갈 사람이었으니까 저렇게 수사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느 양쪽이든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검찰 개혁을 하는 것과 검찰과 싸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불필요하게 자꾸 마찰을 빚는 것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할 필요 있으면 발동하고 그리고 인사할 필요 있으면 인사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청할 부분이 있으면 경청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싸웁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께 근심을 더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한 요지를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요. 문 대통령이 어느 시점인가는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양쪽 간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거나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판단되는 어느 시점에는 문 대통령이 중재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을 사실은 뭐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교체를 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이라는 그 시점이 둘 간의 갈등이 지금 이상으로 더 격화됐을 때 그런 정도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이 좀 마무리됐을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찰 개혁의 과제가 마무리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하는 그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공수처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공직자 부패를 계속 이제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목적들을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둘 다 생각합니다. 포함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평론가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사실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다시는 너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지금 패턴을 보면은 누가 반박을 하면 다시 재반박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면 거기다 재반박을 하고 이게 이제 뭐 SNS가 되고 언론 인터뷰가 되고 뭐 편한 발언이 되고 국정감사가 되든 이제 이게 계속 이게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사법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든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어떤 그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위험스럽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두 분에게 자제해라. 이건 사실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저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임명권자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난 대통령 메신저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완수하라는 내가 그 메시지 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다. 아니 대통령의 지금 그 발언과 방침이 아니면 뜻이 메시지가 양쪽이 지금 그걸 가지고 맞다 아니다가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면은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국민들로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균열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양 진영을 가르는 이제 지점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방치해 두면은 저는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지금 어제 진천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어떤 단죄를 가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다. 예. 그럼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고요. 또 아마 또 추미애 장관이 또 발언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들이 감론을 박으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방식보다는 좀 고민스럽겠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조금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걸 방치해 둔다면 전 더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뭐 출범 시기가 되고 뭐 다음 어떤 그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구두선일 가능성이 높고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지율로 말하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저는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게끔 나가는 것도 대통령이 국정 관리하는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운영위 국감 현장 질의가 시작되면 연결해서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직접 보실 테지만 그 이 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을 해임해라가 이제 원래 요구잖아요. 추 장관을 이제 더 이상 해임해라. 이제 또 그렇게 하겠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추 장관의 그 해임을 건의할 뭐 용의는 없느냐. 뭐 이렇게 저는 질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뭐 답변은 또 뭐 아주 뭐 예상된 답변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또 달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분명히 국민의힘이 그 질의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해임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아마 야당이 왜냐하면 대통령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실장의 뜻은 어떻느냐, 지금 생각은 어떻느냐, 그렇게 아마 좀 우회적 질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해석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진짜 메신저가 제대로 와서 얘기를 전해줬는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자기들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시작한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그러면 글쎄요. 검찰 개혁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검찰총장도 필요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야권에서 공격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필요 없는 거죠. 대통령이 뭐 직접 지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있었던 강연 말씀하셨지만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자꾸 하는지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서요.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 잘해왔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사 잘해왔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징역 17년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없는 조직입니까? 검찰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못해왔으면 못해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검찰에 대해서 개혁하자고 하는 목소리도 마치 검찰을 힘을 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는 것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자꾸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정치적 공방이 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